안녕하세요. 빛나는 에일린 채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겠죠? 말이 씨가 된다.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들이 결국 우리 삶이라는 밭에 뿌려져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 된다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그저 좋은 말을 하자는 덕담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말이 단순한 속담이나 미신이 아니라 현대심리학과 뇌과학, 심지어 행동경제학에서도 그 원리가 사실로 입증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건 절호의 기회야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큰일 났다, 망했다 라고 말하죠. 두 사람은 분명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건을 겪고 있지만 사실상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은 비를 보면서 한 명은 풍요로운 단비를 떠올리고 다른 한 명은 지긋지긋한 장마를 떠올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삶의 결과가 정말 거짓말처럼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런 실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사회 실험이었는데요.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어요. 거기엔 언덕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은 모두에게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 밑에 적힌 설명 문구만 달랐습니다. 한 그룹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성공의 정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그룹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정체 모를 문제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사람.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그림 속 인물의 감정이 어떨 것 같은지 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본 그룹은 그림 속 인물에게서 희망, 열정, 기대감을 읽어냈습니다. 반면 도망이라는 단어를 본 그룹은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불안, 공포, 절박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불과 몇 개의 단어, 몇 초의 시선 차이다. 사람들의 해석과 감정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언어가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는구나. 언어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내는 설계도구나. 그리고 그 인식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돈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부자의 언어를 쓰는 사람과 가난한 자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설령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돈을 모으고 쓰고 불리는 방식, 새로운 기회를 보는 방식, 심지어 쓰라린 실패를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자의 언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 비싸서 못 사. 난 원래 돈복이 없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무슨 사업이야.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지. 이 말들은 가능성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마감의 언어입니다. 반면 부자의 언어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걸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이 아니라 가치에 투자하자. 이 경험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 이 말들은 생각의 문을 활짝 여는 시작의 언어입니다. 이게 단순한 말투 차이, 긍정적인 척하는 자기 위안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 즉 프레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인식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영원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꾸기 시작할 부자의 언어 습관 7가지를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며 하는 여러분의 첫 마디부터 달라질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 언어가 인식을 지배하는 이유. 심리학, 뇌과학 사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옆에서 동료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떻게 떨려서 실수할 수도 있겠어. 조심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정말 실수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는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동료가 활짝 웃으며 이건 완전 당신 무대네. 당신이라면 무조건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디선가 자신감이 솟아나 평소보다 훨씬 과감하게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은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연거 프라이밍 효과, 연어 프라이밍 효과라고 부릅니다. 프라이밍이란 먼저 접한 정보가 나중에 접하는 정보의 해석과 판단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 뇌에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는 언어를 단순한 소리나 글자의 조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뇌는 언어를 명령어처럼 받아들입니다. 할 수 없다, 실패할 것이다, 위험하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뇌의 편도체는 위협 신호로 인식하고 즉시 생존 모드로 전환합니다. 생각의 폭을 좁히고 에너지를 아끼고 도망치거나 방어할 준비를 하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전두엽의 기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해보자, 가능하다, 기회다라는 말을 들으면 뇌의 보상회로가 자극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뇌는 이 말을 목표 달성이라는 긍정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고 필요한 자원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 심리학 실험은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에게는 성취, 성공, 승리, 기회, 가능성과 같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단어들을 무작위로 섞어서 보여주었습니다. B그룹에게는 실패, 좌절, 포기, 장애물과 같이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단어들을 보여주었죠. 단어들을 본 시간은 불과 1분 남짓이었습니다. 그 뒤에 두 그룹 모두에게 똑같은 꽤나 어려운 퍼즐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공 관련 단어를 본 A그룹이 실패 관련 단어를 본 B그룹보다 문제 해결 속도가 무려 40% 이상 빠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푸는 비율도 훨씬 높았습니다. 불과 몇 개의 단어가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과 끈기를 눈에 띄게 바꾸어 버린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언어를 보고 듣고 사용하느냐가 곧 우리 사고방식의 틀을 만들고 그 틀이 우리의 행동과 능력치까지 이끌어간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더해 핑크 코끼리 효과를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딱 5초 동안 절대로 핑크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떠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 머릿속에는 오히려 거대한 핑크색 코끼리가 코를 흔들며 등장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언어가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뇌는 뭐뭐 하지 마라는 부정형 명령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뇌는 부정문 속의 핵심 단어, 즉 핑크 코끼리라는 이미지부터 먼저 떠올린 후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미지는 뇌리에 박혀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난 절대 가난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해도 우리 뇌 속에는 이미 가난이라는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실수하지 말자고 외칠수록 뇌는 실수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언어는 우리 뇌 속에서 현실을 구성하고 편집하는 설계도이자 프로그램 코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말로 먼저 그린 그림이 결국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이끌고 그 행동이 반복되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현실을 조각해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90% 이상은 사실 그 자체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명명하고 해석하는 언어에 의해 형성된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한 아이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부모가 너는 참 똑똑해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금방 풀겠다는 말을 듣고 자라면 그 말은 아이의 자기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아이는 나는 원래 똑똑하니까 방법을 찾으면 해낼 수 있어 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문제에 달려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형 사고방식의 씨앗입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넌 원래 숫자에 약하잖아. 그냥 포기해.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그 말이 스스로를 가두는 낙인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부지런하게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도 어차피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애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며 어려운 문제를 피하게 됩니다. 고정형 사고방식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이 원리는 돈과 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아니 더욱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어릴 적부터 돈은 더러운 거야.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 돈을 벌 좋은 기회가 와도 무의식적으로 그 기회를 불편해하거나 밀어내려고 합니다. 돈을 버는 행위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돈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야. 부는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도구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돈을 버는 기회를 마주했을 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사명감을 먼저 느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뇌는 어떤 언어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신가요? 3번, 부자의 언어 vs 가난한 자의 언어 비교, 구체 예시 10가지. 부자의 언어와 가난한 자의 언어의 차이는 단순히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차이는 바로 기회를 보는 눈과 문제를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또는 닫힌 사고와 열린 사고라고도 할 수 있죠. 실제 대화를 한번 볼까요? 친구가 흥분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친구, 내가 진짜 대박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냈는데 들어볼래? 이때 가난한 자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거 하다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니야. 위험하지. 반면 부자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 재밌겠다. 어떤 아이템인데? 이 사업의 가장 큰 가능성은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는 뭐가 있을까? 같은 대화를 나누지만 한쪽은 대화와 가능성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막는 말을 하고 다른 한쪽은 호기심과 탐구의 문을 활짝 여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부자의 언어는 습관적으로 질문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가능성은 뭘까? 질문을 하면 뇌는 빈칸을 채우기 위해 강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연결하고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제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의 언어는 습관적으로 단정형입니다. 안 돼. 원래 그래. 소용없어. 단정은 생각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합니다. 뇌에게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음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죠. 결국 행동도 멈추게 만들고 현재 상황에 안주하거나 후퇴하게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언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10가지 예시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스로는 어떤 말을 더 자주 쓰는지 체크해 보세요. 상황 1.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가난의 언어. 돈 없어 못 사. 이건 너무 비싸. 결핍에 집중, 포기. 부자의 언어. 이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의 가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할까? 방법에 집중, 도전. 사고방식의 차이는 전자는 자신의 능력을 현재 가진 돈의 크기로 제한합니다. 후자는 자신의 능력을 미래의 성장 가능성으로 확장합니다. 상황 2. 새로운 기회나 제안이 왔을 때. 가난의 언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두려움, 회피. 부자의 언어. 흥미롭네요. 이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호기심, 탐색. 사고방식의 차이는 전자는 변화에 따르는 위험을 먼저 봅니다. 후자는 변화 속에 숨어있는 보상을 먼저 봅니다. 상황 3. 예상치 못한 실패나 실수를 했을 때. 가난의 언어. 역시 난 안 돼. 내 그럴 줄 알았다. 자기 비난,
좌절. 부자의 언어. 이번 경험을 통해 뭘 배웠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 학습, 개선. 사고방식의 차이는 전자는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합니다. 후자는 실패를 목표를 향한 과정의 일부로 여깁니다. 상황 4. 주변 사람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가난의 언어. 쟤는 운이 좋네. 부모를 잘 만났었겠지. 질투, 외부 요인 탓. 부자의 언어.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은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 저 사람의 성공에서 내가 배울 점은 뭘까? 분석, 벤치마킹. 사고방식의 차이는 전자는 성공을 통제 불가능한 행운으로 치부하여 자신과 분리합니다. 후자는 성공을 분석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습니다. 상황 5. 돈을 써야 할 때. 소비, 투자. 가난의 언어. 이건 너무 비싸다. 가격표에만 집중. 부자의 언어. 이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격 대비 가치, 즉 효용에 집중합니다. 사고방식의 차이는 전자는 지출을 사라지는 돈으로 인식합니다. 후자는 지출을 가치와의 교환으로 인식하며 때로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봅니다. 상황 6. 어려운 문제나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난의 언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피해의식, 원망. 부자의 언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지? 문제 해결, 행동 지향. 사고방식의 차이는 전자는 문제의 원인에 갇혀 감정을 소모합니다. 후자는 문제 해결책으로 초점을 이동시켜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상황 7. 돈 자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난의 언어. 돈, 지긋지긋하다. 돈은 악의 근원이야. 부정적 감정, 회피. 부자의 언어. 돈은 훌륭한 도구다. 돈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수단이야. 긍정적 도구, 수단. 사고방식의 차이는 전자는 돈을 자신을 억압하는 주인으로 여깁니다. 후자는 돈을 자신이 부리는 하인 또는 파트너로 여깁니다. 상황 8. 배우거나 공부해야 할 것이 생겼을 때. 가난의 언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어려워서 못하겠다. 자기 한계 설정, 포기. 부자의 언어. 이걸 배우면 어떤 새로운 문이 열릴까? 가장 효율적으로 배우는 방법은 뭘까? 성장 가능성, 전략. 사고방식의 차이는 전자는 배움을 비용과 고통으로 인식합니다. 후자는 배움을 투자와 기회로 인식합니다. 상황 9.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 가난의 언어. 부탁하기 미안해서. 어차피 안 도와줄 거야. 자존심, 거절에 대한 두려움. 부자의 언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어떻게 부탁하면 상대방도 기분 좋게 도울 수 있을까? 자원 연결, 협업. 사고방식의 차이는 전자는 세상을 혼자 싸워야 하는 전탱토로 봅니다. 후자는 세상을 함께 목표를 이루는 네트워크로 봅니다. 상황 10. 미래를 상상할 때. 가난의 언어. 먹고 살 걱정만 없었으면 좋겠다. 생존, 결핍 해소. 부자의 언어. 5년 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비전, 성장 설계. 사고방식의 차이는 전자는 현재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후자는 현재를 디딤돌 삼아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의 원어는 문제보다 가능성을 먼저 보고 과거보다 미래를 향해 있으며 책임의 주체를 남이 아닌 나에게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보는 사람만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올 기회를 잡습니다. 네 번째, 왜 언어가 돈을 움직이는가? 사고방식, 습관, 연결. 자, 그렇다면 왜 이 말투 하나가 실질적인 돈의 흐름을 바꾸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단순히 우리가 쓰는 종이 지폐나 디지털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 혹은 가치의 흐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기회와 가치의 흐름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 언어는 그 에너지의 흐름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주파수 조절 장치와 같습니다. 부자의 언어, 즉 어떻게 하면 될까? 기회는 무엇일까? 와 같은 질문의 언어는
내 뇌의 주파수를 기회, 해법, 가능성 채널에 맞춥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정보, 사람, 아이디어들이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맞을 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내 인식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의 언어, 즉 안 돼, 위험해, 돈 없어 와 같은 단정의 언어는 내 뇌의 주파수를 두려움, 결핍, 회피 채널에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도 내 눈에는 오직 문제점, 장애물,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만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두 명의 직장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A씨는 월급날마다 이걸로 또 어떻게 한 달을 버티나? 대출 이자 내고 공과금 내면 남는 것도 없네. 이번 달도 적자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의 뇌는 버티기와 결핍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돈을 오직 소비와 지출의 대상으로만 인식합니다. 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덜 쓸까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B씨는 같은 월급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왔다. 여기서 30만 원은 무조건 성장의 씨앗으로 심어야지. 이 돈으로 무엇을 더 불릴 수 있을까? 요즘 유망한 분야의 책을 한 권 사볼까? 아니면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곳을 공부해 볼까? 그의 뇌는 성장과 기회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돈을 미래를 위한 씨앗이자 투자의 도구로 인식합니다. 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큰 가치로 키울까로 향해 있습니다. 5년, 10년 후 두 사람의 자산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매일 밭에 나가 돌멩이만 줍는 사람과 매일 작은 씨앗이라도 꾸준히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의 차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그 밭을 갈고 씨앗을 심는 첫 삽질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수치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신뢰하는 회사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언어입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제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글쎄요,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저희가 해본 적도 없고 실패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 일은 절대 안 됩니다. 거래는 거기서 끝입니다. 신뢰커녕 이 사람과는 일하기 힘들겠다는 인상만 남겠죠? 반대로 상대방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말씀하신 방식은 저희가 해보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방식이라면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후자의 언어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갈 파트너라는 강력한 신뢰를 줍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절대 가능성의 문을 닫는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no 대신 좋은 질문이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yes and. 문제점은 대신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언어의 차이가 기회를 이어주고 사람을 모으고 신뢰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와 사람과 신뢰가 쌓인 곳에 돈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무심코 쓰는 가난의 언어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습관.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심코 가난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음 말들은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하지만 우리의 가능성을 좀먹고 불을 밀어내는 가난의 언어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뜨끔하는 말이 몇 가지 있는지 세워보세요.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이 말은 성공을 노력이나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로또처럼 만듭니다. 스스로를 운명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어떤 시도도 해볼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사업 등이겠죠. 이 말은 세상의 수많은 부의 기회들로부터 스스로 고립시키는 벽을 쌓는 말입니다. 나는 모른다는 무지를 방패 삼아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버립니다. 난 숫자에 약해서 재테크는 못해. 나는 원래 뭐뭐에 약하다는 말은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원천봉쇄하는 자기 예언입니다. 이것은 뇌에게 이 분야에 대해선 생각하지 마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나이를 핑계로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에 안주하려는 가장 흔한 변명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자신만 과거에 머물겠다고 선언하는 말입니다. 그건 금수저들이나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출발선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자신의 무기력함을 합리화하는 말입니다. 이는 노력의 가치를 폄하하고 건강한 경쟁심 대신 냉소와 패배감만 키웁니다. 에이, 그냥 대충 하자. 이 말은 자신의 일과 결과물에 대한 기준치를 스스로 낮추는 말입니다. 대충 하는 습관이 쌓이면 인생 전체가 대충의 결과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세상 참 살기 힘들다. 물론 힘든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복하면 세상은 온통 위압과 문제로만 가득 찬 곳으로 인식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나 기회를 발견할 뇌의 에너지를 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곱씹는 게 소모하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 중 몇 가지나 여러분의 입에서 혹은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었나요? 괜찮습니다. 인지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 가난의 언어들을 걷어내고 부자의 언어로 우리 뇌를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단계 부자의 언어를 만드는 3단계 훈련법. 부자의 언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자 습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고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1단계, 부정과 단정을 질문으로 바꾸기. The question shift.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변화를 만드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단정 앞에선 멈추지만 열린 질문 앞에서는 해답을 찾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Before. 돈이 없어서 못해. After. 이걸 하려면 어떻게 돈을 만들 수 있을까? Before. 시간이 없어서 안 돼. After. 이걸 할 시간을 내려면 무엇을 포기하거나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할까? Before. 이건 너무 어려워서 실패할 거야. After. 실패하지 않고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오늘의 훈련 1. 앞으로 24시간 동안 안 돼, 못해, 없어 라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입을 멈추세요. 그리고 그 문장을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이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말해보는 겁니다. 노트에 적어보는 것은 더 효과적입니다. 2단계, 미래의 소망을 현재 진행형 긍정문으로 바꾸기. The present tense power. 언젠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사실 나는 지금 부자가 아니다라는 현재의 결핍을 강조할 뿐입니다. 뇌는 언젠가라는 막연한 시점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뇌를 움직이려면 구체적이고 현재적인 명령이 필요합니다. Before. 언젠가 부자가 되고 싶어. After. 나는 매일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또는 나는 부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Before. 빚을 다 갚았으면 좋겠다. 초점이 빚에 있습니다. After. 나는 경제적 자유를 향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초점이 자유에 있습니다. Before. 건강해지고 싶다. After. 나는 오늘 건강한 선택을 한다. 오늘의 훈련 2.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가장 큰 소망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소망을 뭐뭐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뭐뭐를 하고 있다. 나는 뭐뭐가 되어가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 문장으로 바꿔서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3단계, 말의 주어를 남이나 환경에서 나로 바꾸기. The I control. 가난의 언어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즉 경제, 남, 환경에 둡니다.
이것은 나에게 통제권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의 언어는 문제 해결 주체를 항상 나에게로 가져옵니다. Before, 경제가 안 좋아서 돈 벌기 힘들어. After, 이런 경제 상황에서 내가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Before, 상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의욕이 안 생겨. After, 상사가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 내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Before,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다 잃었어. After, 이번 하락장에서 내가 배운 교훈은 무엇이고 다음을 위해 나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할까? 오늘의 훈련 3. 오늘 하루 동안 불평이나 불만이 생길 때 그 문장의 주어를 나로 바꿔보세요. 날씨 때문에 기분이 별로야. 대신 이런 날씨에도 내 기분을 좋게 만들려면 뭘 해볼까? 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이 3단계 훈련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1일만 꾸준히 반복하면 새로운 언어 습관이 뇌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마치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부의 언어 근육을 키워보세요. 7단계, 실생활 적용 사례. 1. 관계, 투자에 적용하기. 이 훈련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1. 관계, 투자라는 3가지 영역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직장에서 당신에게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신규 프로젝트가 맡겨졌습니다. 가난의 언어 반응. 아, 이걸 왜 나한테 시켜? 너무 힘들겠다. 야근 확정이네. 망하면 내 책임이겠지? 이런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상의력을 저하시키고 방어적인 태도로 팀원들과 협력하기 어렵게 합니다. 결국 정말로 프로젝트는 힘들어지고 성과도 저조하게 됩니다. 부자의 언어 반응. 와, 어려운 만큼 이걸 성공시키면 내 캐리어에 엄청난 플러스가 되겠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누구의 조언을 구해야 할까? 이런 생각은 도전 의욕과 도파민을 분비시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합니다.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여 팀원들의 도움을 이끌어내고 결국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례 2.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모임이나 네트워킹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가난의 언어 반응. 아우, 사람 만나는 거 귀찮아. 가서 할 말도 없고 어색하기만 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모임에 가면 실제로 구석에서 겉돌게 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를 놓칩니다. 스스로 예언한 어색한 상황을 현실로 만드는 셈이죠. 부자의 언어 반응. 오늘은 어떤 멋진 사람을 만나 영감을 얻게 될까? 내가 가진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 오늘은 좋은 대화를 나눌 최고의 기회다. 이런 기대를 품고 가면 표정부터 밝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 용기가 생깁니다. 그곳에서 미래의 사업 파트너, 투자자 혹은 인생의 멘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이런 열린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사례 3. 투자에서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계좌가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가난의 언어 반응. 역시 주식은 하는 게 아니었어. 다 망했다. 지금이라도 다 팔아야겠다. 이런 패닉에 휩싸여 공포에 팔고 손실을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투자를 쳐다보지도 않겠다며 부자가 될 가장 중요한 사다리 중 하나를 스스로 걷어차버립니다. 부자의 언어 반응.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구나. 이 위기 속에서 저평가된 우량화 자산은 무엇일까? 워렌 버핏이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가진 현금으로 어떤 미래를 살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다. 이런 분석적인 태도는 감정적인 투매를 막고 오히려 남들이 버리는 좋은 자산을 싼 값에 매수할 기회를 포착하게 합니다. 부자들은 바로 이럴 때 돈을 법니다. 보시다시피 언어의 작은 차이가 각 상황의 결과를 180도 바꾸어 놓습니다. 8. 언어 교체로 삶이 바뀐 실제 인물 이야기. 말로만 들으면 정말 그게 될까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언어 습관 하나를 바꿔서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바꾼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4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그냥 월급 꼬박꼬박 받다가 정년퇴직이나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언어는 정체와 안주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건강 문제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퇴원 후 그는 딱 한 가지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말버릇이었죠. 그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말을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뭐래? 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걸 하나씩 배우자. 이번 달엔 뭘 해볼까? 정말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의 언어 교체가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달엔 뭘 배울까라는 질문은 그를 퇴근 후 영어회화 학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영어에 재미를 붙이자 이 영어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다음 질문이 떠올랐고 그는 아마존을 통해 한국의 작은 공예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자 이 수익을 어떻게 더 불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이어졌고 그는 난생 처음으로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의 언어 변화가 영어 공부로 온라인 판매로 그리고 투자 공부로 이어졌습니다. 5년 후 그는 정년 퇴직이나 했으면 이라고 말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만의 온라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바꾼 건 특별한 기술이나 행운이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아침 저 자신에게 던지는 말을 바꾼 것뿐입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나가 아니라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까로요. 그 한마디가 제 뇌를 깨우고 제 삶을 움직인 겁니다. 9. 자,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부터 바꾸는 1000마디. 우리는 오늘 언어가 어떻게 우리의 뇌를 프로그래밍하고 인식을 지배하며 마침내 우리의 경제적 현실까지 만들어내는지를 긴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은 그저 공기 중의 진동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설계도입니다. 말은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딱 하나만 해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말을 바꿔보는 겁니다. 알람 소리에 짜증내며 피곤해, 출근하기 싫다 라고 말하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 멋진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 한마디로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하루 종일 기회를 찾을 것이고 여러분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그 기회를 향해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언어를 버리고 부자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부정의 언어를 버리고 가능성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닫힌 언어를 버리고 열린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부자의 언어를 심으면 반드시 부자의 삶이 자라납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에일린이었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